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천년염색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12대문 뜰역에서 천년염색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오늘은 천년염색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천년염색, 스카프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자, 천년염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년의 재료를 가지고 천년의 방법으로 염색하는 것을 천년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80% 이상이 식물성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구하기 쉬운 양파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국 끓이듯이 푹 고아서 추출을 하면 그 액이 나오는데, 그 액만 제가 추출을 해서 이렇게 염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염료는 삼원색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염료의 일환인 하나인 라악이라는 염료와, 그리고 색소 성분은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이 노란색 염료 황련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쪽 염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 삼원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재미나는 염색을 오늘 이 아름다운 12대문 종갓집 뜰역에서 오늘 한번 염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부 오늘 마스크를 다 착용하셨으니까 저는 의사 전달을 위해서 저 혼자 마스크를 조금 벗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원래 자 예를 들어서 양파 껍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파 껍질이 퀘르스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시 국물을 내고 할 때 많이 쓰시죠. 그러면 자, 양파 껍질이라는 걸 생각을 하실 때 양파 껍질이 원래 색이 예쁘니까 천년염색 하세요 하고 있는 색이 아니죠. 자기들이 양파라는 그 생명체를 가진 그 식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염색에다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물감처럼 만들어진 염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조치가 필요해요. 섬유와 염료가 친화력을 가져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옷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실크 스카프를 여러분들이 풀기를 빼기 위해서 찬물에 먼저 씻어서 이렇게 풀기를 빼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식물성 염료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가 섬유에 염색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약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매염제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봉숭아 물들일 때 명발을 같이 넣어서 하면 물이 훨씬 잘 드는 그런 원리랍니다. 그래서 섬유 무게 대비 OWF라고 해서 5% 정도의 명반을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잘 주물러 주면 매염이 되는데, 제가 미리 매염을 이렇게 해 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물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삼원색을 활용해서 미량 아리랑 스카프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봤는데, 한번 미량 아리랑의 색을 제가 스카프에 한번 담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법으로는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낼 거예요. 색의 농담을 깊고 작음을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낼 텐데 농도를 약간 이렇게 타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색 조절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나중에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다, 더 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농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넣은 거에 한 2배 정도의 염료를 제가 이쪽에 풀었어요. 자, 락을 여기 조금만 해서 아주 담색으로 연한 색이 나오도록 제가 여기에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농도를 맞춰놨어요. 자, 그러면 이 스카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잡고,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양한 부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에 이렇게 넣어서 염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노란색에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넣어서 자, 살살살 이렇게 약간의 온도를 주면 실크는 이런 천연염료와의 결합력이 좋아서 면이나 광목이나 식물성 소재보다는 물이 좀 잘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의 담색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농도가 조금 더 진하게 2배로 염료를 탄 물에다가 들어가면 천연 염색이나 염색의 원리는 섬유와 염료가 처음에는 협착해서 그 다음에 염료가 섬유와 결합하고 침투 결합해서 나중에 식초도 빠지지 않는 원리를 가질 때 염색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라데이션이 보이죠? 그죠? 약간 연하게 진하게 이렇게 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시간 조절도 여러분들이 더 진한 거를 원하시면 더 진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노랑이 끝났다 싶으면 물에 약간 한번 수세를 하세요. 저기에 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 수세를 하면 여기 그라데이션이 나온 게 보이나요? 자, 보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수세를 하고 잡고 자, 이쪽 부분에는 붉은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온도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자, 붉은 계열도 자기가 넣고 싶은 부분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파스텔 톤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염료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한 염료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자, 요 색 조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나는 붉은 계열로만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하면 붉은 계열로만 그라데이션을 주실 수 있고요. 노란 계열로만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아리랑의 색깔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아리랑의 색깔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주면 협착, 침투, 결합해서 농도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색이 진해진답니다. 그리고 염색의 원리는 그냥 낮은 온도에서 하는 것보다 열을 주었을 때 섬유의 모공도 열어주고 염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줘서 섬유와 염료가 결합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다시 물에 들어가서 수세를 하세요. 지금은 간단하게 수세를 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자, 색이 노랑과 빨강인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라데이션을 두 가지로도 줄 수 있고 세 가지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대로 계속 한 가지 색깔 가지고도 그라데이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랑과 빨강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색을 그라데이션을 내봤어요. 그러면 자, 색의 삼원색인 천연염료로 빨강, 노랑을 지금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쪽풀에서, 자, 우리 뭐 세모시 오색 치마 할 때 그 옥색이라는 게 쪽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쪽을 염색을 하면 식물성 섬유와 만나면 옥색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환원을 시켜서 염료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인디고의 색깔이랍니다. 인디고의 색깔은 블루를 인디고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쪽도 마찬가지로 자, 쪽을 농도를 한번 해서 자, 쪽은 환원 염료이기 때문에 베타 염료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나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와 만나면 파랗게 변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 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보라색이 나오죠. 자,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 하면은요, 녹색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도 염료의 농도에 따라서 충분한 많은 그라데이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화려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쪽에 블루를 이용을 해서 톤을 또 좀 변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노랑 쪽은 이렇게 잡고, 왜냐하면 아직 깨끗이 수세를 하지 않아서 젖어 있는 상태는 천연염료는 이렇게 다른 색과 다른 색이 맞대면 이염이라고 해서 물이 이쪽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하셔서 이염이 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이쪽만 쪽으로 한번 넣어 보겠어요. 그러면 빨강 다기 하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 보라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 녹색이 나와야 되겠죠. 쪽은 발효를 시켜서 하는 염료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은 색이 있어서 노랑 더하기 블루, 파랑이면 녹색으로 보이지만 공기와 만나면 점점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산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환원을 시켜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쪽으로 인디고로 변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 이 염료랍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면서도 재미나는 염료예요. 자, 그러면 쪽을 해서 자, 요렇게 수세를 한번 하면 자, 그러면 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내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하면 쪽에 한 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약간 톤 다운을 시켜서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세를 여러분들은 저기 물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가서 한 번 더 헹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자, 공기 중에 이렇게 만나면 위에 이렇게 보라가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노랑하고 쪽에 블루와 만나서 녹색이 된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요거를 수세를 해서 이제 다림질을 하면 아주 예쁜 미량 아리랑 스카프가 되었어요. 어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실 것 같죠? 자,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 자, 수세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왜 수세가 중요하냐 하면 자, 아주 생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세제들은 대부분
그 알칼리 세제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볏짚, 여기 좀 볏짚대나 콩대를 태워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쓰면 그게 폐하 10일 정도 나오는 잿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잿물에 그런 면 같은 것들을 푹푹 삶아서 세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옷을 찌들게 입었기 때문에 강알칼리가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는 목욕탕에 간다거나 그러면 먼저 비누칠을 먼저 하죠. 그러면 그 알칼리가 우리 피부에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탁세제들도 약알칼리, 강알칼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대부분 세탁세제들은 약알칼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알칼리 세제는 섬유나 피부에 모공을 열어줘서 그러면 세제가 들어가서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세탁기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쳐주면 우리가 속에 있는 때가 빠지듯이 그렇게 해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칼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염료를 우릴 때도 알칼리를 조금 넣으면 단단한 염료 같은 게 팽윤 작용을 해서 염료가 추출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수렴 작용을 하는 거는 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를 때 스킨 같은 거는 주로 수렴 작용을 해요. 모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천연염료를 가지고 우리고 해서 좋은 친환경적인 이런 염료들을 추출을 해서 이 섬유에 그죠? 80% 이상을 좋은 색을 먹여놨는데 알칼리 세제를 넣어서 이 색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의류나 이런 천연염색된 제품을 세탁하실 때는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울 세제 같은 거 그게 중성이에요. 중성 세제, 주방 세제를 조금 이렇게 해서 자 약간 거품이 날 정도만 조물조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는 원리가 지금 깨끗한 우리가 잘 정연을 한 실크 스카프에 무슨 때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하는 거는 왜 하냐 하면 섬유와 염액이 그죠? hợp착, 침투, 결합을 해서 결합하지 않은 잔여물을 그냥 빼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와 결합하지 않는 염료만 빼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조물조물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우리가 뭐 행주 빨듯이 타월 빨듯이 얘를 막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세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수세라는 거는 결합하지 않은 염료만 떨어주는 느낌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씻어서 그리고 실크라는 거는 아주 섬세한 델리케이트한 그런 섬세한 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물조물 이렇게 자 씻어서 그리고 맑은 물이 헹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말려서 다림질을 하면 또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면 오늘 이 12대문 이 정갓집 이 뜰력 마당에서 오늘 밀양 아리랑 천연 스카프를 여러분들 손으로 염색을 해서 또 여기 고택 종갓집 또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날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시간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소수문할 거는 저기 한약방에서 한약으로 많이 쓰이는 황련이라고 나무의 뿌리에서 상련물을 조금 더 부어서 좀 더 진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뭐 옥두서원이 뿌리에서 붉은 연료 나오고 또 소목이라고 해서 나무의 심재 부분에서 또 붉은 색소를 가진 것도 있고 한데 유한강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유성초등학교 그래서 나는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하면 여기 염료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쓰세요. 그리고 온도는 낮을수록 염색이 잘 될까요? 높을수록 사용하든지 도구를 사용하든지 흔들면 잘 될까요? 흔들면 왜요? 잘 더 흡수될 거. 근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주물러 준다거나 그죠? 흔들면 자 이거 보세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요 밑에는 요매를 좀 더 부읍시다 해서 농도를 좀 더 짙게 하셔도 돼요. 자, 가도 돼요. 그러면은 세로로 줄이 쭉쭉 가겠죠. 가로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귀를 아이고. 뭐라고?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예쁜 주황색이 나오네. 붉은 게요. 뭐? 맞춤 하셔야 되겠네. 어머님. 너하고 인동국에서 다 먹는데.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네. 너랑 가야 되는구나. 오빠 대신. 이걸 짜야 되는 거? 중간에 들고 있어. 옆으로 하지 마. 요렇게. 자, 여기 들어오고. 해야 돼요. 자, 물에서 들어서 이제 물이 안 흐른다 싶으면 손님 따라오세요. 여기다가 담궈. 자, 들고 있어. 헤리콥터. 하나. 자, 그 다음에 열로 거기다 상황. 그렇게 가지고 앉아. 열차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다르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색이 나오는 거. 제발 듣지 마십시오. 선생님한테 따라. 파란색 좀 부어줘. 전 한쪽만 할래요. 그래라. 엄마, 도움이 빨리 와. 높이 들어. 한쪽만 하길 잘했습니다. 야, 미역겠죠. 미역에 지금. 엄마 스카프야. 여기 살랑살랑 해줘, 살랑살랑. 살랑살랑 해주세요. 그렇지. 오 잘했다. 모른다 그래도. 다음에 놀지. 다음에 놀지. 그래. 어디 놀지? 우리 조금씩만 하자.
아, 이거 펼치면 이모 못 하잖아. 색깔이 괜찮겠어. 하고 같이 만져야지, 전화. 이모도 같이 하고 해야지. 하은이는 여기? 아, 저거 파란 색깔이랑 파란 색깔. 저거 예쁘다. 흰 색깔이랑 파란 색깔. 이렇게 나좀 알려. 잘했다. 잘했다.